4단원 밀링 가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제 중에 18문제에 기출이 되었습니다. 한 회차에 한 문제 정도 기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밀링 머신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수평형 밀링 머신과 수직형 밀링 머신이 있는데 주축대가 있죠. 주축대에 스핀들이 있는데 수평형은 말 그대로 주축이 수평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수직형은 주축이 수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교육기관에서 쓰는 밀링은 다 수직형 밀링 머신을 사용을 할 겁니다. 선반에서는 공작물이 회전을 하고 공구, 즉 바이트가 앞뒤 좌우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절삭을 했다면 밀링은 주축대의 공구가 회전을 하고 테이블이 앞뒤 좌우 위아래 움직이면서 공작물을 절삭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베이스가 껍데기가 있고요. 칼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축대에 스핀들을 꼽아서 주축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겠죠. 사람의 무릎을 니라고 하는데 이 니 부분이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Z축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옆에 마이크로 칼날을 또는 자동 이송 장치를 통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테이블의 니 위에 설치가 되고 전후 좌우, 즉 앞뒤 좌우로 X축, Y축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 테이블 위에 바이스를 올려두고 바이스에 공작물을 고정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밀링 머신은 엔드밀로 평면도 가공을 할 수가 있고 페이스 커터로 정면, 즉 육면체를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곽 가공도 할 수가 있고요. 밀링 커터로 홈 가공 또는 메탈소로 절단 가공을 합니다. 그리고 T형 밀링 커터나 각형 밀링 커터로 이러한 각도가 있는 것도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밀링 머신의 절삭 속도 V는 1000분의 파이 dn 상당히 중요한 공식이라고 했죠. 3번과 밀링, 연삭에서 V는 1000분의 파이 dn 이 공식을 사용하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이 절삭 속도에서 이 n 값이 회전수인데요. 절삭 속도를 구하는 공식에서 회전수를 구하는 공식도 유도로 해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V는 절삭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미닛이 되고요. 1분에 몇 미터를 절삭을 하는지를 계산을 하는 공식은 원주율 파이에다가 곱하기 선반에서는 공작물의 지름이 되고요. 밀링에서는 밀링 커터의 지름이 됩니다. 그리고 커터의 회전수 n 1분에 몇 회전을 하는지 이 회전수에다가 10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 1000으로 나눠주는 것은 왜냐하면 커터의 지름이 1mm이기 때문에 절삭 속도는 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1000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절삭 속도를 구할 수가 있고요. 이때의 n 값은 회전수는 단위는 revolution per minute인데요. 1분에 몇 회전을 하는가입니다. 회전수를 구하는 공식은 여기서 절삭 속도에서 1000 곱하기 절삭 속도에다가 원주율에다가 밀링 커터의 지름, 즉 D를 나눠주면 회전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삭 속도와 회전수를 구하는 공식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자, 밀링에서는 이송 속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테이블의 이송 속도 F는 1분에 몇 밀리미터를 이동을 하는가, 절삭을 하는가를 계산하는 공식인데요. 테이블 이송 속도 F는 FZ는 밀링 커터의 날 한 개마다 이송입니다. 커터가 이렇게 회전을 하고 이송이 이렇게 됩니다. 즉 상향 절삭이 되겠죠. 조금 이따가 배우게 됩니다. 상향으로 이렇게 공작물을 위로 올리면서 회전을 하고 있는데 이때 커터의 날 하나하나가 이렇게 이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날 하나하나마다의 이송 밀리미터가 FZ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입수, 밀링 커터의 날수, 여기 날수를 Z라고 합니다. 밀링 커터가 몇 개가 커터의 날수가 있는지 Z를 곱한 다음에 회전수 N을 곱하면 테이블의 이송 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F는 FZ 곱하기 Z 곱하기 N 이 공식을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문제에서 이 회전수 n이 없다고 하면 아까 전에 절삭도에서 유도한 이 공식에 n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상향절삭과 하향절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향절삭은 이렇게 그림에서 보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커터가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그때 공작물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림을 보면 커터의 회전 방향과 공작물의 이송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절삭을 하게 되겠죠. 이것을 상향절삭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하향절삭은 커터가 이렇게 회전을 이렇게 했을 때 공작물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상향절삭과 틀리게 밀린 커터와 공작물의 이송 방향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래쪽에 특징이 나오는데 이 특징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상향절삭부터 보면은 이렇게 커터가 회전을 하면서 공작물 이송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실제로 깎아서 나오는 칩들이 요 뒤에 이렇게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 공작물을 이렇게 들어 올리기 때문에 실제로 기계에 무리를 주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공작물을 자꾸 들어 올리기 때문에 공작물을 고정하는 힘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들어 올리기 때문에 날의 마모가 커서 커터의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하향절삭에 비해서 상향절삭은 가공면이 거칩니다. 표면 거치기가 좋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백래시는 뒤틈이라고 하는데 백래시가 자연스럽게 없기 때문에 백래시 제거 장치가 상향절삭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칩이 뒤쪽에 쌓이기 때문에 칩이 절삭을 방해하지가 않고요. 열에 의한 치수 정밀도 변화가 적은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하향절삭은 여러분들이 하나만 외워서 그 반대되는 것은 다른 절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향절삭의 장점은 즉 상향절삭의 단점이 되겠죠. 아까 전에 상향절삭은 공작물을 들어 올리기 때문에 기계에 무리를 주지 않지만 공작물을 고정하는 힘이 많이 든다고 했는데 하향절삭은 공작물의 고정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찍어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내리기 때문에 공작물을 고정하기가 쉽습니다. 커터 절삭날의 마모가 적고 수명이 긴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래시 제거 장치가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하향절삭은 가공면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칩이 요 뒤에 깎여서 뒤에 나오기 때문에 가공할 면을 잘 볼 수 있어서 가공할 때 조금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향과 하향절삭의 특징과 차이점을 잘 비교해서 구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밀링머신을 이용해서 분할 방법이 간혹 시험에 나오는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직접, 단식, 차동 분할법이 나오는데 직접 분할법은 24의 약수인 2, 3, 4, 6, 8, 12, 24 즉 7가지로 분할 작업이 가능하고 비교적 단순한 분할 가공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단식 분할법은 2에서 60, 60에서 120 즉 2와 5의 배수 및 120 이상 수에서 작은 수에서부터 매우 큰 수까지 정밀한 분할이 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할법이기도 하고요. 이런 공식이 나오는데 이런 공식을 사용해서 분할해서 구멍수를 계산하라 이런 문제는 기능사 수준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분할법은 이렇게 좀 특정한 수를 분할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분할 방법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보면 다시 1번에 밀링머신의 일반적인 크기 표시는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선반도 그렇고 밀링도 그렇고 테이블의 이송 거리, 밀링은 테이블의 이송 거리, 선반도 깎을 수 있는 최대 길이를 선반의 크기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 아래에 보면 1번, 2번 이런 것이 아니라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5호기 이렇게 나오는데 테이블의 이동 거리가 좌우, 전후, 상하에서 이 정도 거리가 움직인다. 이렇게 나오면 1호기, 2호기, 3호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호수가 조금 더 큰 것이 대형 공작물을 가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2번에 테이블의 이송 속도를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아까 전에 나왔죠. F, 테이블의 이송 속도는 FZ, 커터의 날 한 개마다 이송 거리값에 커터의 날수 곱하기 회전수를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여기에 보면 커터의 날수 Z가 10이 나옵니다.
Z가 1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커터 한 날의 이송량이 0.14가 나옵니다. 여기 0.14가 나오고요. 회전수도 715rpm 이렇게 친절하게 다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F는 0.14 곱하기 10 곱하기 715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1000mm per minute 1분에 1000mm 정도의 테이블이 이송 속도로 움직인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난이도를 올리자고 하면 이 n값을 주어지지 않고 여기에서 이 n값을 구할 수 있도록 이 절사 속도나 커터의 지름값만 주어지게 되면 이 1차적으로 n값을 구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3번에 밀링 분할법의 종류 이렇게 단식, 직접 차동 분할법, 미분 분할법은 없는 것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기능사 정도에서 물어보게 됩니다. 자, 실제 기출 유사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PDF 파일을 카페나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